안녕하세요, 모레나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제품은 바로 또다시 돌아온 그 녀석 아티팩트 3입니다. 또다시 지인분께 의뢰를 받았고 아티팩트 3부터는 한 세트에 10개씩 들었더라고요. 그중 전부는 아니고 몇 개만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작업했던 기억에 너무 빡세서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또 어쩌다 보니 또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프 플라이트, 제타, 큐베레이, 스타크제간, 더블호라이전 이런 라인업으로 되어 있고 2개씩 총 10개 세트로 들어있습니다. 정말 변태 같지만 이만한 사이즈에 저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안 그래도 조립이 힘든데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어떻게든 조립을 해봤습니다. 총 8개 정도 작업을 할 것 같은데 한 번에 8개를 다 작업하기에는 너무 빡빡하기도 하고 영상도 길어질 것 같고 일본 가기 전까지 시간이 애매할 것 같아서 반으로 나눠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보통 5개 중에 하나는 저렇게 큐베레이처럼 레어 컬러로 나오는데 아티팩트 2 때는 녹색 클리어였다면은 이번에는 좀 눈이 아플 정도의 핫핑크로 보입니다. 실제로도 저렇게 보이는데 좀 심할 정도로 핑크예요. 여기서 화이트만 천천히 올려주는 것도 괜찮겠지만 아무튼 빨리 작업을 해줘야겠네요. 우선은 서페이서부터 뿌려줍니다. 블랙 서페이서로 갈게요. 딱히 메탈릭을 칠할 건 아니지만 블랙 서페이서가 안정적이기도 하고 그냥 제가 좋아서 칠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차피 화이트 같은 걸로 또 올려주긴 해야 되지만요. 파츠도 작은데 너무 오밀조밀하게 있어서 한 번에 칠하는 것도 좀 쉽지가 않네요. 확실히 큰 거 작업하는 쪽이 파츠 수는 많지만 마음은 편해서 좋습니다. 순인의 퓨어 화이트입니다. 제타의 바탕색이 화이트기도 하고 큐베레이도 화이트가 대부분이라서 화이트를 붓으로 칠하는 것보다는 에어브러쉬로 칠해주는 쪽이 좀 더 균일하고 깔끔하게 올라갈 것 같아서 칠해봤습니다. 붓도색 고수분들은 완전 블랙에서 시작하시던데 저는 아직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에어브러쉬에 의존을 하는 편입니다. 명암도 주고 그러는 방법을 좀 익히면 좋겠는데 아직 쉽지가 않네요. 그런 도료는 좀 이제 아크릴 전용에 따로 되어 있는 도료가 있어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일반 아크릴 도료들은 희석비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희석하긴 조금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작업하는 쪽이 효율도 좋고 결과도 나을 것 같습니다. 뉴트럴 그레이 2입니다. 제타 한 대를 강화형 더블 제타 같은 컬러로 칠해달라고 하셔서 화이트를 올리기보다는 좀 더 어두운 톤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화이트에 비해 생각보다 그렇게 어둡진 않더라고요. 또 화이트 옆에 딱 붙어있으면 톤 분할된 게 잘 보이는데 그냥 단독으로 보니까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트럴 그레이 3를 한 번 더 올려주겠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확실히 그레이라는 느낌이 좀 더 생기네요. 이왕이면은 그레이 서페이스여야 할까 싶기도 한데 그거는 좀 너무 탁하지 않을까 싶어서 뉴트럴 그레이 3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 골라봤습니다. 진짜 작기는 더럽게 작네요. 처음에는 강화형 제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그냥 칠하면 좀 심심하니까 점원 그레이로 톤 분할도 해줍니다. 정말 변태 같은 사이즈입니다. 지금은 라카도료 위에 에나멜을 바르는 거라서 좀 삐져나가더라도 에나멜 신너로 지우면 되니까 부담은 덜합니다. 희석도 어느 정도 해두긴 했는데 정확히 비율을 적어두진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너무 묽지도 진하지도 않게 발라주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붓도색을 하다 보니까 손에 묻는 게 어쩔 수가 없네요. 장갑을 끼자니 감이 오묘하게 발라져서 잘 칠하기도 어렵기도 하고 카메라도 너무 작아서 AF가 손을 위주로 좀 더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럴만한 크기긴 해요. 이번에는 화이트를 칠해줍니다. 강화형 더블 제타 겸 제타 플러스로 도색을 하니까 화이트도 포인트로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자꾸 카메라를 벗어나게 되네요. 지금 제 렌즈로 줌을 최대한 당겨놓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만 빗나가도 카메라 밖으로 나가버리게 되더라고요. 워낙에 작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카메라 화면을 보면서 하자니 붓이 빗나가는 상황이라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손가락을 잡다 보니까 초점이 애매하게 빗나가네요. 어떻게 다 바르고 나니까 봐줄만 한 것 같습니다. 라이플 쪽에도 화이트를 포인트로 주겠습니다. 초점 잡기가 상당히 빡세네요. 이제는 에어브러쉬 도색할 때 초점 나갈 일이 잘 없어서 좋긴 한데 이거는 역시 빡세긴 한가 봅니다. 저도 맨눈으로 볼 때는 눈이 굉장히 피로해지긴 하더라고요. 매크로 렌즈 정도를 준비해둬야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번에는 약간 어두운 톤의 블루를 칠해줍니다.
이거는 살짝 조색을 해뒀는데 블루에 블랙을 살짝 섞어준 컬러입니다. 컬러 자체는 적당히 어두운 톤으로 나와서 괜찮은데 이게 역시나 칠하기는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카메라 성능이 달라져서 그런가 초점만 잘 맞으면 정말 잘 보입니다. 하지만 또 제 손은 바들바들 떨리네요. 이 블루 컬러는 이제 평소에도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아크릴 도료 중에 블루랑 다크 그레이를 섞어서 조색을 하려고 했는데 다크 그레이를 열었더니 도료가 통째로 굳었더라고요. 아쉽게도 블랙으로 이제 아주 살짝 조색을 해줬습니다. 발라주면서 까진 점원 그레이는 다시 칠해주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다행히 조색한 도료가 아니다 보니까 다시 칠해주기에도 좋네요. 왼팔 쪽에 실드 같은 거에도 같은 컬러로 포인트를 주겠습니다. 원래는 블랙이 레드인데 그냥 단순한 컬러로 칠하면 많이 아쉬우니까 한번 또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좀 더 포인트를 주면 예쁘니까요. 뉴트럴 그레이 2에 점원 그레이로 톤 분할한 거는 꽤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드로 포인트를 주겠습니다. 뭔가 색이 너무 단조로우니까 레드를 칠하면 더 빨갛게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노란색을 칠할까도 했는데 뭔가 살짝 아쉬울 법한 조합일 것 같아서 빨간색으로 골라봤습니다. 근데 충분히 잘 어울리네요. 반대쪽 팔에도 포인트를 주겠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좀 초점 이슈가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이번에는 일반 제타를 작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빡센 눈을 칠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눈에 색 넣어줄 때 손이 벌벌 떨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네요. 다행히 성공적으로 칠해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너무 작아서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어떻게든 해내야 하는 게 맞죠. 메인 카메라 부분에도 간신히 잘 칠했습니다. 어떻게 뿔 쪽에 안 묻어서 참 다행이네요. 그리고 옐로우도 칠해주겠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의 연속입니다. 아티팩트 작업할 때는 뭐 돋보기 같은 거라도 사용해야 되려나 아쉽네요. 그러고 보니 제가 조립을 잘못해서 이게 날개 방향을 반대로 붙였습니다.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가야 하는데 위로 가게 조립했더라고요. 근데 뭐 덕분에 작업은 편해졌으니까 오히려 좋은 상황입니다. 개꿀이죠. 생각보다 옐로우로 포인트 들어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가슴 쪽에도 두 군데 칠해주는데 좀 좁은 면적이라 바들바들 떨면서 칠하고 스커트 앞부분에도 또 바들바들 떨면서 칠해줍니다. 날개 부분에 블랙으로 칠해줍니다. 적당히 에나멜 신노로 희석을 한 상태고요. 뭔가 에나멜이라 그런가 색도 좀 잘 덮이는 것 같고 뭔가 작업하기도 편한 느낌이에요. 혹시나 삐져나가더라도 에나멜 신노로 지워주면 되니까 걱정도 좀 덜합니다. 확실히 제타의 블랙 부분들이 굉장히 까리하게 들어간 느낌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레드로 칠했더니 제가 또 좋아하는 조합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제타는 이 아티팩트 말고는 작업해본 적이 없네요. 제가 가변형 기체들을 원래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편인데 언젠가 한 번 정도는 작업을 해봐야겠습니다. 블랙을 칠했으니까 레드도 칠해줘야겠죠. 레드도 진한 게 화이트 위에다 올리니까 발색이 좋습니다. 건빨 조합은 역시 안정적인 것 같아요. 삐져나가지 않게 칠했으면 뭐 반대쪽도 동일하게 칠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왼팔의 실드도 똑같이 레드를 칠해줄게요. 이 앞쪽 실드 부분이 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메라만 좀 더 신경 써서 작업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적절한 색 조합을 고려해서 칠해줍니다. 뿔 쪽에도 빨간색을 칠해줍니다. 확실히 저쪽에 빨간색을 칠해주니까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블루를 안 올렸는데도 이 정도인 걸 보니까 꽤나 어울리는 컬러 조합 같네요. 적절하게 레드가 들어가는 부분을 잘 칠해줍니다. 역시 화이트를 먼저 칠해서 그런가 발색이 참 좋네요. 블루를 칠해줍니다. 블루까지 칠하니까 정말 제타라는 느낌이 확 오네요. 블루가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블루가 있어야 진짜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뿔이 살짝 뒤틀려 있어요. 분명 제대로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확실히 확대를 해야 정확히 알 수 있네요. 어떻게 돋보기라도 준비를 해야 되나 싶습니다. 무릎 쪽에도 블루를 넣어줄게요. 무릎에만 들어가는데도 허전한 게 확 사라지네요. 색 조합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점원 그레이까지 발라주면 끝입니다. 이상하게 기본 라이플은 이런 컬러로 칠하는 게 더 어울리네요. 평소에는 아이언으로 잘만 칠하는데 왠지 이런 오리지널 컬러를 유지하려면 이런 점원 그레이 같은 컬러를 참을 수가 없어요. 적당히 바디 쪽에
프레임 부분에도 잘 칠해주면 제타 오리지널도 이번에 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큐베레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큐베레이는 하만칸 버전과 담드 버전으로 칠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담드 버전은 색이 그렇게 다양하게 들어가진 않다 보니까 작업이 약간은 편했어요. 화이트를 베이스에 메인 컬러를 점원 그레이로 설정하다 보니까 좀 삐져나가더라도 마음 놓고 칠할 수 있는 게 좋았고, 또 음각에만 칠해주는 것도 편리해서 오히려 편했습니다. 물론 화이트에 삐져나간 걸 에나멜 신너로 닦는다고 해서 완전히 깔끔하게 다 지워지는 거는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편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반대편에도 비슷한 느낌으로 칠해줍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안 삐져나가게 칠해주는 게 최고니까 조심해서 칠해줍니다. 역시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거는 어쩔 수 없네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걸 칠할 때 저렇게 약지나 새끼손가락으로 파츠에 손을 고정해두고 칠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야 그나마 안정적으로 칠해줄 수 있더라고요. 붓도 좀 더 얇은 그런 걸로 찾아본다면 그나마 좀 더 작업이 손쉬워질 것 같지만, 앞으로 아티팩트를 작업할까 싶긴 하네요. 너무 작아서 피로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도 의뢰가 들어온다면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지금 이렇게 삐져나오는 것들은 나중에 워싱으로 깨끗하게 지워주면 정리도 되고 선도 맞춰지니까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몸체에도 잘 칠해줍니다. 어깨 쪽에 이 파츠들 말고는 크게 더 들어가는 컬러가 없다 보니까 쉽게 칠할 수 있어서 좋네요. 게다가 안쪽이 아닌 바깥쪽으로 노출되어 있는 파츠들이 많아서 의외로 작업 자체는 빠르게 끝난 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쪽 스커트에 달려있는 판넬들에도 하나씩 잘 칠해줍니다. 너무 작아서 쉽진 않지만 많이 삐져나가진 않게 칠해줄게요. 정면의 장갑판에는 블랙으로 칠해줍니다. 기존의 큐베레이 담드도 약간의 톤 분할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점원 그레이와 블랙으로 칠해봤습니다. 두드러질 정도의 톤 분할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은 준수하게 분할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마찬가지로 에나멜 블랙이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삐져나가지 않게 열심히 집중해서 칠해줍니다. 그러면은 얼렁뚱땅 큐베레이 담드 판도 끝이 나네요. 굉장히 빨리 끝난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만칸 버전도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만칸 버전도 이 부분에는 이런 점원 그레이 같은 컬러로 들어가 있어서 이왕 칠하던 거 이어서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 같은 부분에도 칠해줄게요. 다른 컬러로 칠해볼까도 싶었는데 이왕이면은 오리지널 컬러대로 따라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진행해봤습니다. 핑크는 새로 나온 수성의 마녀 르브리스 핑크를 사용해봤습니다. 여태까지 등장했던 도료들은 저번 아티팩트 때 사용하거나 이미 갖고 있던 도료들인데 유일하게 새로운 도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적당히 희석해서 담드 때와 동일하게 음각에 칠해줍니다. 아크릴은 냄새가 안 나는 대신 건조가 상당히 빠른 편이라서 신너로 수정하기 힘들다는 게 좀 단점이죠. 그래서 면봉으로 슬쩍 지워줍니다. 아크릴 전용 신너를 사용하면 지워진다고는 하는데 평소에 아크릴 도료들은 이럴 때 아니면 쓸 일이 없으니까 그냥 면봉으로 슬쩍 지워줘야겠습니다. 정 안되면은 아트나이프로 정말 살살 긁어주면 벗겨지긴 하는데 굉장히 위험하니까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들어가는 포인트는 에나멜 도료로 칠해주겠습니다. 잘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워싱으로 닦아내주는 게 좋겠죠. 적당히 막 칠해도 지워지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바디 쪽에 입고 있었던 핑크도 천천히 채워줍니다. 이거는 진짜 삐져나가면 지우기 힘드니까 마찬가지로 신중하고 빡세게 칠해줘야 됩니다. 화이트에 핑크가 올라가니까 점점 큐베레이라는 느낌이 나기 시작하네요. 또 담드 때처럼 안쪽에 판넬들도 열심히 칠해줍니다. 이것도 삐져나가면 골치 아프니까 잘 칠해줍니다. 그래도 이건 좀 동그란 형태라서 붓이 적절하게 맞춰질 수 있게 칠해지긴 하네요. 그래도 조심조심 칠해줍니다. 아티팩트 작업할 때는 조심조심 말고는 할 말이 없네요. 나머지 비어있는 부분들에 핑크를 전부 채워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컬러인 보라색도 채워줍니다. 이것만 칠하면 메인 컬러는 전부 끝나네요. 보라색이 핑크까지 들어가니까 사실상 완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은 아니니까 빈틈만 안 보이게 잘 칠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활용 정점을 찍듯이 눈도 찍어줍니다.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눈을 잘못 찍었다가는 갑자기 사시가 될 수도 있고 눈이 이상한 데에 찍힐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도 다행히 성공적인 위치에 들어갔습니다.
초점이 빗나갔지만 아무튼 잘 찍혀 있어요. 반대편에도 동일한 위치에 찍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눈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심해야죠. 정말 다행히 둘 다 같은 위치에 찍힌 것처럼 보입니다. 살짝 더 앞쪽에 찍었어야 했나 싶기도 한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광 마감을 진행해 줍니다. 특히 이번에는 메탈릭도 없다 보니까 4개 다 무광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라카도르는 마감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손으로 만져도 피막이 벗겨지지는 않는데 에나멜이나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벗겨질 수 있다 보니까 한층 막을 씌워주는 편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 너무 두껍게 올리면 아크릴과 에나멜의 피막이 녹아버릴 수 있으니까 얇게 뿌려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성된 모습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아티팩트 3 제타와 큐베레이의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성해놓고 보니까 꽤 그럴싸한 게 뽑히긴 했어요. 그래도 지금 보니까 뭔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네요. 특히나 확대까지 하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왠지 커 보이기는 하죠. 그래서 크기 비교용으로 면봉통을 두어서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저번엔 AA 건전지로 했었는데 오늘은 건전지가 없어서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뾰족 면봉으로 비교해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면봉보다 작은 게 좀 충격적이네요. 작기는 엄청나게 작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은 강화형 제타 플러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확대를 하니까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물론 초근접샷으로 확대해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결국 확실하게 처리하지 못한 건 안타깝네요. 눈 쪽 부분도 좀 삐져나온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어깨 쪽에 남색 도료가 살짝 묻은 것도 있었어요. 솔직히 컬러 자체는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들게 설정하기도 했고 전체적으로 색조합이 나쁘지 않게 되긴 했는데 여전히 북도색에는 제가 좀 취약한가 봅니다. 연습을 더 하긴 해야겠어요. 역시나 좀 아쉽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밸런스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타 오리지널 컬러입니다. 살짝 초점이 나갔네요. 그래도 이번엔 확대에도 크게 단점은 없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컬러가 괜찮게 들어가기도 했고 크게 모난 곳은 없어 보이는 느낌입니다. 데칼 같은 것도 그리거나 붙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역시나 거기까지는 실력이 안 되니까 참아야겠습니다. 좀 크기라도 하면은 뭐라도 시도해볼 것 같은데 이 정도 사이즈에는 역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네요. 다음은 큐베레이 담드입니다. 컬러 조합이 단순하긴 하지만 또 그 단순함에서 오는 깔끔한 디자인이라는 느낌이에요. MG라면은 더 깔끔하고 멋진 비주얼이 나오겠지만 사이즈가 사이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전체를 화이트로 칠해놓고 작업했던 게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다 화이트로 도색했다면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마지막으로 큐베레이 오리지널입니다. 컬러 자체는 굉장히 깔끔하고 자극적이게 잘 들어간 것 같지만 어깨 부분의 틈새에 살짝 삐져나온 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가능한 한 삐져나오지 않게 작업을 한다고 해봤는데 에나멜로 칠했어야 했나 싶기도 합니다. 확실히 워싱을 해준 파란 부분은 정말 깔끔하게 칠해져서 딱 좋네요. 음각은 역시 워싱이 답이긴 한가 봅니다. 아무튼 컬러 자체는 처음에 핫핑크보다는 적당한 노출값 같은 느낌이라서 다행이에요. 마침 제가 큐베레이 앙벨리르를 한 대 갖고 있는데 작업할 때 좀 더 참고해서 칠해봐야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번 작업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작업의 반 정도는 처리했는데 다음에 할 다른 것들도 어떻게 할지 벌써부터 막막합니다. 조립하는 것도 눈이 빠질 것 같아서 힘든데 퀄리티를 제대로 뽑을 수 있을까 걱정이에요. 최대한 노력해서 좋은 결과물을 뽑아내봐야겠죠.
이번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저는 지금쯤 일본에 있겠죠. 가능한 한 여러 영상들을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얼마나 찍어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카메라를 사고 처음 가보는 여행이라 무슨 사진들을 찍게 될지 벌써부터 설레고 기대가 되네요. 사진도 많이 찍고 영상도 많이 찍어서 올려볼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재미있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래라임이었습니다.